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아, 영상을 안 찍고 오늘 사실 일찍 자려고 했는데, 제가, 10일 전에 찍었더라고요. 근데 요새 제가 좀 운동이랑, 그 다음에 일이 많아요. 약속도 많고. 놀고 먹고 있죠, 열심히.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게을러져서 영상을 안 찍고 있었는데, 이러다가는 제 채널이 삭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늦은 시간이긴 하고, 지금 한 11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기능 안정 관련된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SRS는 뭐의 약자냐면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의 약자고요. 이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이 뭔지 설명을 드릴 거고 절대적인 내용 설명드리지 않아요. 정말 대략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 일단은 제가 회사에 있는 폼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위배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만 제가 설명드릴 건데, 뭐가 위배가 되냐면, 제가 회사와 계약이 된 부분에서 위배가 될 수가 있어서 그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또 그게 꼭 맞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진짜 여기다 회사에 있는 SRS를 띄워놓고서 설명을 해도 실제 본인 회사에서 하는 거랑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 좀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퀄리티 엔지니어링 팀이 있고 퀄리티 엔지니어링 팀에서 그 외부에 이거를 인증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이랑 계약을 막 맺고 컨설팅을 받아서 전체 사내 표준 표물 받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인증 자체를 받을 수 있게 그쪽 팀에서 어떤 식으로 저도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뭐 라이센스를 산다든지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한 뭐 인증을 위한 또 다른 뭔가 인증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회사 자체에서 특정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인증을 직접 준비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제 회사 내부 차원에서 자기들이 만든 폼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만든 이제 프로세스나 그 다음에 뭐 검사 어떻게 할지 문서 어떻게 작성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검사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CCB라고 하거든요. CCB가 뭐였지? 컨트롤 체인지 컨트롤 보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그걸 기본 폼으로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개발팀과 그 다음에 개발팀에 있는 개발자들이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런 내용을 그쪽 보통 이제 QE라고 하는 데서 제공을 해줘요. 이런 양식을. 그리고 이걸 어디다 작성을 했는지도 제공을 해주고요. 근데 제가 여기 회사에 왔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란 게 없더라고요. 없어서 그냥 팀 자체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그 회사가 문제 많은 거거든요. 왜냐면 이걸 누군가 정리를 해줬다고 해봐요. 그 다음에 누군가 가이드를 다 주고 누군가 이걸 만들어서 툴도 다 쓸 줄 알고 이걸 다 다룰 줄 알고 요거에 대해서 뭔가 소프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팀에 한 명 있다고 해봐요. 그 사람 퇴사하면 기능 안정 관리가 안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는 거는 그 여러 팀이 차량 뭐 플랫폼을 하든 소프트웨어를 하든 하드웨어를 하든 뭘 하든 그런 여러 팀이 존재를 하면 그 종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누가 퇴사를 해도 다른 엔지니어가 그걸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모든 엔지니어 대상으로 어느 정도 그 폼이라든지 진행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과 뭔가 거기서 가져왔을 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해요. 그걸 이제 보통 퀄리티 엔지니어링 팀에서 해주고 다른 이름으로도 뭐 존재할 수는 있어요. 뭐 프로세스 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퀄리티 어슈어런스 팀에서 그것까지 같이 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뭐 차이는 있는데 일단 보통 그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제가 좀 서두가 길었는데, SRS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모든 문서에서는 개요랑 설명, 이 문서의 목적이 뭔지, 그 다음에 이 문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그 다음에, 이 문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상,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정도가 이제 들어가야 되고,
다음에 시스템 구조는 만약에 기능 안전의 대상이 되는 타겟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모두 갖는 어떤 뭐 기기가 될 수도 있고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고 모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차량에 들어가는 ECU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갖고 있으면 그런 하드웨어 구성도라든지 소프트웨어 구성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물론 다른 데 묶어서 정의를 해놓고, 왜냐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있어도 디바이스 안에 여러 장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나눠서 모듈이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인터페이스를 다 따로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구조들을 정의를 하고, 이런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할 때 보면은 어쨌든 A, B, C, D라는 모듈이 존재를 한다면 시스템 구조도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A 할 때 또 적고 A라는 모듈에 대해서 이 문서를 정리할 때 또 시스템 구조도를 적고 B라는 문서를 정의할 때 또 시스템 구조도를 적고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능 안전의 이런 문서들이 닥시전 형식으로 그냥 이제 뭐 워드라든지 한글과 같은 걸로 나오는 거는 사실 지양하는 편이에요. 코드 비머가 되든지 ALM이 되든지 아니면 그 외에 또 어떤 프로그램 통해서 그 문서도 형상 관리가 돼야 돼요. 뭐 기시라든지 지라는 지라는 좀 안 좋고, 뭐 코드 비머 문서 같은 경우는, 코드 같은 경우는 뭐 비트버켓, 긴랩 아니면 뭐 SVN 이런 걸로 형상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걸로 할 때는 어떤 이런 시스템 구조도 같이 공통으로 가져가는 거는 어느 한 군데에 묶고 트레이스빌리티라고 해서 추적성으로 중복 작업될 때 그냥 그쪽을 참조하게 이렇게 설계를 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시스템 구조도가 명시가 돼야 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대상이 되는 뭐 A, B, C라는 모듈이 될 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A, B, C, D라는 모듈이 있을 때 뭐 요거에 대한 인터페이스들이 각각 따로 정의가 돼야 되고,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드웨어도 A, B, C, D로 이렇게 나뉘는 이제 구분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인터페이스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식으로 주변 모드들이랑 연관이 되는지, 하드웨어는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인풋 아웃풋을 받는지 이런 정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이제 구분을 적겠죠. 이 문서에 대해서 뭐 소프트웨어면 A 모듈, B 모듈, C 모듈, D 모듈 이렇게 따로 문서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기능적인 요구사항이 뭐가 있는지 아마 requirement specification이 따로 있을 거예요. 어댑티브 오토사 같은 경우는 RS라고 따로 나오거든요. RS 스펙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제가 오토사 소개할 때 그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RS를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이 있고요. 그런 이제 기능적인 요구사항들이 이 SRS 들어가야 되고, 또 비기능적인 요구사 비기능이에요. 비기능이 아니라 비기능 오탑니다. 비기능 요구사항이 들어가야 돼요. 기타 성능, 제약, 테스트 검증 방식 이런 내용이 기본 폼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 외에 기타 어느 정도 뭐 필요한 내용들을 또 따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 소개했죠. 이거를 좀 쓰잘데기 없는 게 아니라 이거 길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공통 폼으로 좀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지 좀 공수가 많이 들어요. 아니 팀은 많을 거 아니에요. 팀이 뭐 10개도 댓글일 수 있고 20개도 있는데 따로 같은 회사에서 따로 다른 폼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나중에 통합하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같은 폼으로. 그리고 따로 만약에 어디는 코드 비머 쓰고 어디는 인티그리티 쓰고 어디는 또 뭐 쓰고 이것도 되게 낭비잖아요. 아니 왜냐면 같은 프로그램을 쓰면 그냥 가이드 각각 한 명이 정말 잘 알고 있으면 그 한 명이 팀마다 가이드 주면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런 좀 정리 작업이 필요하고, 보통 그게 정리가 돼 있으면은 그 폼으로만 주고 그 폼에 맞춰서 개발팀이 다 작성해서 갖고 오면 QA 자체에서 인증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보통 그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보통 SRS에선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오늘은 SRS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기능 안전 관련된 설명은 인기가 안 좋더라고요. 뭐, 그래도 뭐 제가 지금 하는 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도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에는 SADS.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스펙 쪽은 제가 안 맡고 있어서 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잘 준비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단신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